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희망 보건위크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그동안 얼어붙었었던 날씨가 한층 온화해졌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전해졌는데요. 내 계좌에도 봄이 빨리 찾아와 줄지 종목 진단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 파트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작년 연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금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죠. 자, 지금 같은 장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 계좌에 어떤 종목들을 넣고 갈 것인지 종목에 대한 포트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을 쭉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할 건지 여러분들이 주시는 대로 진지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민경철 파트너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시간이면 CPI 지수도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 이제 지나가면 이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스닥이 11,5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 1월달, 2월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상승장이 나온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큰 수익과 행복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2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 30분이면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또 간밤새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로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모두 이제 CPI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있을 CPI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인가요? 네. 자, CPI 발표가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유럽 증시가 최근에 지금 상승 흐름이 아주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 증시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다우지수는 강세 흐름을 띠는 반면에 나스닥 기술주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죠. 미국 증시를 보면 유럽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미국은 극과 극, 양극화죠. 자, 국내 증시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부진한 이런 흐름이죠. 왜냐하면은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리 정책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고 있는 게 기술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정책 이거는 지금 이 사이클상 금리의 상승 사이클상 막바지 국면에 왔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 강한 악재로서 작용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큰 이제 이벤트, 하나의 추세 전환의 어떤 계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번 CPI 발표일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CPI 발표에 모두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6.6%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6.6% 전후 정도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힘을 쓰지 못했던 우리 국내 코스닥도 자, 강한 상승 흐름, 바닥을 박차고 일어서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민경철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지금보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가능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인데 바닥에 위치해 있다면 조금 더 기간 보유하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부각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UAM이 도시항공 모빌리티인데 UAE 우리 아랍에미리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아서 이제 100여 개 기업들과 같이 이제 국가 원수가 토, 일, 월, 화 이렇게 이제 그 방문하는 이슈들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이 번 돈 가지고 우리 중동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고 에너지, 원전 뭐 이런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들의 협력,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말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무언가의 뭐 수주 공시나 무언가의 협력, MOU 체결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좀 폭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공기업 중에서는 뭐 한국 이제 수자력 원자력 연구소와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도 이제 넘어가서 같이 원자력 수주 따내기 위해서 이제 세일즈를 할 거고요. 네, 우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 100여 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오른쪽에는 두바이가 있고 왼쪽에는 사우디가 있는데 사우디에서는 요즘에 또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였죠. 우리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 중동 국가들 오일머니를 어떻게 우리 수주를 따내는가 에 대한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뭐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해외 수출이거든요. 이 중동 우리 아랍에미리트 자, 이 키워드 가지고 움직였었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좀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JST나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개성공단 남북 경협주로 좀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인 김기문 회장이 이번 경제사절단에 이제 포함됐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자, 아직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호재의 일정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JST나의 최대 주주 김기문 회장이 이 경제사절단에 같이 합류해서 우리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방문한다. 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자, 오늘 JST나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500원 정도 고가에서 2,000원대까지 마이너스 약 60%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JST나가 자, 이번에 대주주가 김기문 회장이 중동으로 넘어간다.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서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과 함께 뭔가 세일즈를 우리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한가 종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JST나 관련된 이슈로 좀 상한가를 기록한 특징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이제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이제 노랑톡에 입장에 계신 이제 여기저기님께서 개별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인데 자,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급의 장대 양봉을 터뜨렸습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 돈은 많은데 이제 그쪽에다가 인프라 투자하는 것들 어떤 부분들을 투자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명 에너지 또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앞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오늘 고가 3만 원 대비해서 16,000원까지 반토막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던 그 어려움의 구간에서 자, 지난 우리 12월 달부터
폭락장이 왔고 어려움이 왔었고 그리고 바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좌절을 하고 있었던 우리 대명에너지가 자, 이 UAM이 아니라 UAE 이슈로 오늘 장대한 몸을 뽑아냈습니다. 자, 강한 거래대금과 수급이 동반되면서 좀 추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동 종목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구간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위로 2만 6천 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방 열려 있다라고 좀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 G라는 종목이 우리 에너지 관련된 키워드로 우리 수소차 관련된 키워드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현대와 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디자인 잘했다. 그리고 관련된 상을 7건을 좀 수상을 했는데 자, 이지 종목이 뭐 오래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테마주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약 2만 원에서 6천 원까지 마이너스 60%의 어려움을 겪다가 자, 오늘 이제 UAE 이제 국빈 방문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갑자기 또 강한 매수세가 장중에 유입이 되면서 자, 지난 10월 달 폭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장중의 저항 라인들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지 종목은 자, 8,500원 구간의 우리 변곡점 그리고 8,500에서 9,000원 구간 이 구간의 변곡점을 오늘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슈팅 구간에서 에너지, 수소 이 키워드를 가지고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UAE를 방문하는 이슈는 호재가 주말과 다음 주 월, 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거든요. 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호재가 주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테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은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화까지 호재가 예정돼 있다면 자, 우리가 실제로 수주를 중동 국가들로부터 따내는지 안 따내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목금 월까지 우리 UAE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테마주들은 삼거래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파트너님이 정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해안에 대해서 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의 파트너님 성함을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자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예.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예, 카카오를 네. 59,000원에 10%로 샀어요. 예, 59,000원의 비중 10%로 카카오 예, 종목 예. 상담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예. 59,00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제 종가가 61,900원이거든요. 예. 매수 잘하셔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번 반등장에서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올 초 들어서는 좀 회복하려는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전망 저희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예. 카카오를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예. 예, 최근에 들어가셨고. 제일 궁금하신 게 예. 목표 가격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그렇죠. 예. 지금 59,000원에 10%로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번 반등장에서 예.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그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이요? 예, 얼마 정도 보유를 할 예정이신가요? 그 기간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지 예, 한 달, 뭐 석 달, 아니면 예. 중장기냐, 아니면 단기로 보느냐, 2달.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예. 계략적으로 예, 그 정도로 지금 보신다라는 거죠. 예. 예, 비중은 뭐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시는 편이시고요. 예. 네, 그 정도시고. 이제 카카오 종목을 지금 잘 선정을 하셨는데 아마 카카오에 네.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예, 이제 예.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한 뭐 2개월 정도 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요게 네. 지금 가장 궁금하신데, 적어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목표 가격을 지금 매수가 한 6만 원 정도 선으로 본다 그러면은 10%에서 네. 2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네. 충분히 그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6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10%면은 6만 6천 원, 20%면은 7만 2천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계략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6만 원대 후반, 또 조금 더 시황이 좋다 그러면은 한 7만 원 선 전후 정도까지 보는 거는 네.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카카오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죠.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지금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큰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코스닥 빠지듯이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까지 지금 빠졌다라고 일단 지금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100%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아주 가볍게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는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겁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본다 그러면은 하여튼 7만 원 선 전후 정도까지 보는 것은 일단 크게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간 빠진 종목이 또 장이 휘청하면 더 빠질 가능성은 없겠는가.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자, 아래쪽에 여기 지금 빨간 게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예. 요걸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연기금이 아주 가장 강하게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또 금융투자, 보험, 투신 등 할 것 없이 전 기관 투자자가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낙폭 과대권에서 이미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는 전략 회의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121선 회복하고 자 이런 흐름이면은 121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 고점이 지금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지금 빠졌기 때문에 5만 원 저점 대비해서 7만 원 정도면은 40% 올라오는 건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목표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저점에서 딱 잡았으면은 단기 차익 실현도 좋지만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겠다.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6월을 연속 매수에 나서주면서 이달 들어서만 17% 넘게 올랐는데요.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나노 신소재 네. 78,000원에 90%. 네, 나노 신소재 78,000원에 비중 90%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중이 네.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노 신소재 어떻게 하다가 이제 90%나 담으셨을까요? 아, 전에 한번 해가지고 좀 묻고 나왔거든요. 아우,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좀 믿을까 싶어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지난번에도 좀 좋은 추억이 있었던 나노 신소재인데 예, 예. 오늘 지금 종가가 83,700원이거든요. 예, 예.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78,00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네, 먼저 수익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앞으로 비전이 한 10만 원 정도 갈까 싶었어요. 예, 목표 가격선을 10만 원 선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파트너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일단 생각하시는 목표가까지 저는 예. 분할 매도 진행하면 된다라고 먼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한두 달 정도, 1월 달, 2월 달 지수가 반등하면서 우리 상승 구간을 저는 1차 목표가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9만 원 정도와 10만 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 9만 원과 10만 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 종목에 과거 우리 지난 작년 하반기에 6월 예. 달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기간 동안에 자,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이 우리 나노 예. 신소재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시청자님께서 뭐 비중을 이제 90%에 지금 잘 이제 공략을 하셔서 우리 예. 지난주에 공략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29일날 했습니다. 네, 29일이면은 말일에 했겠네요. 이제 예. 네, 지수가 이제 무너질 때 추세하던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자, 10월달 폭락했을 때도 우리 7만 원 중후반 가격이 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잖아요, 시청자님. 예. 자, 이때도 10만 원 딱 찍고 주가가 예. 다시 빠졌어요. 자, 이번에도 상승턴 한두 달 동안 1차 예. 9만 원까지 반 이상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딱 10만 원이 아니라 딱 여기 보면은 한 9만 9천 원 찍고 그다음에 다시 7만 원 중후반까지 또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10만 원에 전량 매도하겠다가 아니라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까지 기간을 보유해서 한두 달 정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세가 나오면은 자, 고가 매도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은 다시 이제 6만 6천에서 7만 5천 정도까지 다시 빠지면 우리 신랑님께서 한번 수익 내셨고 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략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타점 줄 때 그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9만 원, 10만 원 목표가는 제시해 드렸지만 이제 주식에는 만약의 경우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 종목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나노 신소재 첨단 그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가의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모든 테마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의 테마, 뭐 전기차, 뭐 태양광, 뭐 이런 반도체, 자,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결국에는 영원히 올라가는 테마가 없고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은 자, 결국에는 폭등했었던 종목들도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가가 이제 7,000원 정도,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이제 2021년도에 저점이 2만 원 정도로 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나노 신소재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이번에 만약에 10만 원까지 시세가 나온다면은 자, 네 번째 고점입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자, 과거에 우리가 저항 라인들을 대량의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뚫어내야 여기서 수급이 붙어줘야 이제 큰 시세가 나오고 또 전고가를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터트려야 그래야 또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고가에서 좀 거래량 자체가 좀 메마르면서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 누군가는 이 물량을 10,000원에, 20,000원에, 30,000원에 들고 있는 주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 물량들을 고가에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자, 박스권 등락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물량을 다 정리하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특정 주체들이 가격 부양하지 않고 가격을 방어해주지 않는 종목들은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가고 급등하고 우리 테마 좋으니까 따라잡았던 우리 나노 신소재나 좀 달콤해 보였던 급등주가 나중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남게 되면 고점에서 무거워진 시소가 다시 또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시청자님 종목을 이제 저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주식시장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염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봉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얼마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지를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분봉상으로 보면은 이 가격대 75,000원 구간과 그리고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 자, 81,000원 구간을, 자,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가져가다가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이 8만 원과 81,000원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밑으로는 8만 원, 81,000원 깨면은 비중 절반 줄이겠다. 그리고 내 평단가 우리 78,000원 정도 이제 평단가 지지선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에 만들었었던 70 정정하겠습니다. 74,000원에서 76,000원 구간에 이 분봉상 우리 계속 저점을 다졌던 구간들까지만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목표가 9만 원, 10만 원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우리 8만 원 구간 깨고 시청자님 평단가 78,000원을 깨고 그리고 76,000원을 깬다면 이 종목은 자, 크게 봤을 때 지금 일봉상 너무 많이 좀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간 반면에 자, 아직까지는 동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내년에 올해 내후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목 자체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시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고가 매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능하면은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들 잘 공부하셔서 추가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나노 신소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목표하셨던 10만 원 선 가격까지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신 만큼 9만 원 선부터 안전하게 분할로 익절해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네요. 문자로 샤페론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7,680원에 비중 7%라고 하십니다. 샤페론은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요.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오늘은 2% 넘게 하락 마감하면서 7,39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페론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꽤 괜찮은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때를 잘못 만나서 네. 지금 뭐 코스닥 뭐 또 바이오 섹터 전부 다 뭐 너무 안 좋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샤페론이라는 요 바이오 기업도 그 염증 치료제 쪽에서는 또 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네. 거기에다가 단기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이번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참석을 해서 자 거기에서도 이 회사에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소개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고 가장 가깝게는 지금 현재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까지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회사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볼 때 이 회사가 그 신약 개발 전문 회사지만 그냥 실제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신뢰를 지금 많이 못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만 해놔놓고 그 신약 개발은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경기 나빠지면은 이렇게 두 손 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말 그대로 무늬만 바이오 기업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거도 얻어먹고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그 샤페론 같은 이런 회사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신약 개발의 이제 연구 개발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때 말 그대로 그냥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꽤나 아마 그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 자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회사 내용이 좋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시황이 좋아야 되고 그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관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다가 모멘텀이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맞아야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는 거의 대부분의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측면, 모멘텀, 뭐 경기 시황 모든 것들이 지금 안 맞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물론 이 종목은 늦게 작년 10월 달에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8,000원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향후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8,000원대 돌파가 지금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단지 한 가지는 이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항상 우리가 그 오버행이라 그러죠. 보호 예수가 풀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못 팔게 묶고 뒀다가 이게 딱 풀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물량이 이제 수급 압박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가다가도 주저앉고 또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 단기간에 주가 흐름도 최근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흐름도 이제 8,000원 선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000원 선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은 바로 지금 10,000원 정도까지는 직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만 들여다봐가지고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황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시황 흐름, 주변 바이오 섹터 내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주요 대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감안을 해서 8,000원에 단기적으로 그냥 끊고 정리를 하고 나올 것인지, 자, 10,000원까지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금 매수가 대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손절 고민할 필요는 없이 지금 자리에서는 8,000원 돌파 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 10에서 2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잘 봐주시는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또 종목에 대해서 정밀 진단해 주셨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뒷받침되는지 살펴보면서 이 8,000원 돌파 구간을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보내주셨고요. 12,400원에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원전 재료를 가진 종목이죠. 오늘은 3%대 상승하면서 8,93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주가가 좀 주저앉아서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탈출할 수 있을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한전산업 종목은 대표적인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정책 공약주로서 대선 전에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즉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5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대선 전에 정책주로 부각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 정책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전 기술을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한전 기술이라는 한전 산업이라는 종목이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2017년도부터 꾸준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2020년도 주가 저가 2,000원, 3,000원대 저가 대비해서 지금은 18,000원까지 8배에서 9배 가까운 시세가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언제 2020년도 3월달 대선 1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이미 700%, 800%, 500% 이상의 시세가 뭘로?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전산업이 원전 관련된 실적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원자력 친원전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대선 3월 달 대선이었는데 그 대선 6개월 1년 전에 이미 큰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큰 시세가 어디서 나올 거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총선 전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7년 대선 전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23년도니까 앞으로 짧게는 1, 2년, 길게는 4년 정도를 바라봐야 다음번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대하시는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우리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 캔들의 수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고가는 낮아지고 저가도 낮아지는 자,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자, 지금은 저점이 아직도 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의 구간이 자, 일봉상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좀 비중을 정리하자. 그리고 정리한 비중은 다시 추세 하단까지 빠지면은 추세 하단에서 평단가를 낮춰서 반등을 노려보는 자,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뭐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종목의 대응을 뭐 적극적으로 뭐 이제 뭐 플러스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에 대한 관점에서 자,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은 우리 원전 관련된 이슈로 처음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 직전에 고가를 뚫어냈었던 그 변곡점들이 자, 여기 캔들이 7,600원, 여기 캔들이 8,200원, 그리고 이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우리 원전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된 캔들이 자, 2021년도 6월 달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7,600원과 8,200원을 깨지 않고 우리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의 패턴이 또 나왔었는데 자, 이때부터죠. 자, 이때부터 자, 7,600에서 8,200원 구간대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매물대를 뚫어낸 직후부터 우리 10,000원 후반대까지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이 캔들의 시작점, 이 과거의 대시세의 그 시작점까지 눌림목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 7,600원, 8,200원이 강한 저항 라인이었으나 자,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지점부터는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달 폭락장에서도 여기가 지지 구간, 즉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산업의 과거력을 봤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이 7,600과 8,200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대인 7,600과 8,200에서 기가 막히게 장대 양봉이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7,600, 8,200을 깨지 않고 또다시 강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언제? 자, 11월 1일 작년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산업의 매수 타점은 7,500, 8,200. 자, 이 구간, 이 과거의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18,000원까지 쏘아 올린 그 시작점이 현재 한전산업의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 대응을 고려하셔야 될 맥점이다. 그래서 7,5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점검하시면서 8,000원 초반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0,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과거에 이 10,000원이 저항이었고 이 저항을 뚫어내면서 18,000원까지 갔었는데 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우리 종가 라인이 11,500원 정도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11,500원 정도가 과거의 핵심 지지선이었으나 이탈 시점부터는 11,500원이 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냐면은 자, 11,500원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갈 것을 예상했지만 이탈 시점부터는 여기가 2번 저항받고 지금 3번 저항받고 4번째 잠깐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탈하면서 주가가 다시 7,000원대까지 빠졌던 강한 저항의 변곡점이 바로 11,500원 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원전 이슈, 우리 체코, 폴란드 원전, 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다가 우간다 정부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 11조 원전을 또 수주를 한다라는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제가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대한민국의 원전을 수주하냐 안 하냐가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우리 정치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7년도까지 원전에 대한 테마는 유효하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친원전 기조는 동일한데 이 종목은 종목 특성상 우리 당선 전에 큰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우리 추세 하단 구간 우리 7,500원과 8,200원 구간에서는 평단가를 낮추고 올라가면은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1,500원에서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은
내가 손실로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그 손실분은 나중에 또다시 7,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제공약을 통해서 다음번 상승턴에 수익을 좀 누려보겠다. 자, 이렇게 이번 한 걸음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손실 중이지만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다시 7,500원, 8,200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제공약 저가 매수 통해서 다음번 상승턴의 수익을 누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다양한 대응법들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 고민 보내주셨고요. 23만 1,000원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들고 기다린다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유상증자한다는데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2021년경에 들어가셔서 좀 긴 시간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 실리면서 조금씩 레벨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질문하고 이제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문자를 주셨으니까 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첫 번째는 매수가 23만 원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유상증자 받아야 되느냐. 자, 예.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23만 원까지 매수가 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자, 올해 안에 올 수 있겠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석유화학 유화업종은 이미 이제 저점이 나온 상태고 앞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이 돌아서게 되면은 못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승 사이클, 경기 침체 기를 벗어나서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 사이클에 가장 또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유화업종이에요. 거기다가 또 중국이 또 이제 새롭게 중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영하는 게 유화업종인데 자, 중국도 지금 이제 리오퍼닝에 이제 들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한다든지 잡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 경기는 이제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경기도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반기 저점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상승 사이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23만 원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주봉 흐름을 큰 흐름을 보면은요. 이 자리가 23만 원인데 저는 25만 원 정도까지 조금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중기로 뭐 비자발적으로 그 중장기 투자자가 되셨는데 어차피 기다리신 거 지금 자리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는 이미 매도를 고민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3만 원에서 25만 원 뭐 올해 안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지금은 고민하는 자리가 이미 지났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콜리락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 보면 여기 지금 작년 12월 중순에 콜리락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상태고 유상증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걸 지금 이제 1월 3 납입일이 지금 1월 31일 요 자리인데요. 1월 31일 날 이제 돈을 준비를 해서 계좌에 넣어놓으면은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이제 주식을 넣어줍니다. 이 가격이 신주 발행 가격이 얼마냐면 14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 날 이때 해야 돼요. 12월 15일 전에 질문을 해야지 권리락을 안 당합니다. 권리락 당하기 전에 받을 건지 말을 건지 결정해야지. 권리락 당하고 내 주가는 빠지고 나서 나중에 돈 넣을 때 돼가지고 이거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들 주시거든요. 유상증자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분명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배당 기산이 배정 기준일 날 전에 받을 거냐 말 거냐, 권리락 나오기 전에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반드시 주식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날이 지나고 나면은 권리락 당하고 나면은 내가 멀쩡한 주가가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주식을 14만 원에 준다는데 현재 18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준다는데 이걸 안 받는다고요? 안전자리에서 20% 이상 이익을 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그냥 받아야 된다. 그냥 뭐
땡빚을 내서라도 1월 31일 날은 요 가격만큼 계좌에 돈을 현금을 확보해서 넣어놔야 된다. 지금은 고민하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유아업종 이미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요. 원금 회복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상증자 역시도 지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요. 내 계좌를 지키는 법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 장중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14,0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푸른저축은행 오늘 0.45% 내리면서 11,150원에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 9월, 10월만 하더라도 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철 파트너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우리 푸른저축은행 종목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남겨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회사가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좀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판단은 청자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추가 대응의 기회를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푸른저축은행 종목이 과거에 26,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이번 이제 상반기 정도에 작년 상반기 정도에 8,0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우리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과 리드코프라는 종목들을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서울경제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우리 리드코프,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승도 많이 이제 노려를 봤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수준까지의 낙폭을 가져간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그 시세를 지금은 리셋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눌린 구간 그리고 그 전에 9,600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9,500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밑으로는 11,000원에서 10,000원 구간까지 이제 조정을 준다면은 10,000원 초반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14,000원의 평단가를 대략 12,500원 정도까지 1배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다. 그리고 이제 1차 매도 전략을 내가 추가 매수한 비중을 12,500원 정도의 본전권에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2차 목표가 이제 14,000원까지 수익권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초기 매수는 고가의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12월 달 폭락장 겪으면서 직전의 저가를 깨고 어려움에 지금 처한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1배수 추가 매수를 통해서 14,000원의 추가 매수를 기존 1차 매수를 진행하고 11,000원에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가 12,500원까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2,500원에 본전 청산 나머지 비중으로 앞으로 한두 달 반등 나왔을 때 2차 목표가 14,000원까지 엑시트 구도를 잘 잡으신다면 앞으로 1월, 2월 안쪽으로 우리 푸른저축은행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 회복하면서 이제 원금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은 수익분은 좀 14,000원까지 약수익권에서 좀 분할 매도 기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망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번 폭락장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9,500원 정도 지지 여부 점검하면서 위로의 반등을 이제 한두 달 정도 반등을 노려보면서 이제 내가 매도 전략을 세우겠다. 근데 내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낮춰서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박동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파트너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